5천만 원 내외로 한번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언더로도 충분히 그만 책임지셔야 돼요. 네, 반갑습니다. MVP 대표 안진범입니다. 이사 고준영입니다. 개발 총괄 맡고 있는 박용호라고 합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 오더 앱이나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특히 뭐 사이렌 오더 같은 앱이 사이렌 오더 앱 쓰시나요? 가끔 씁니다. 미리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주문을 하고 픽업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분석해 보려고 하는 서비스는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 입니다. 이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앱이 한국에서 먼저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국 고유의 그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잘 만들어진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워드 슐츠 회장이 2014년 5월에 스타벅스 코리아 이석구 대표에게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판타스틱! 이 한 문장으로요. 이런 오더 앱 굳이 왜 만들고 왜 운영하는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유저 락인 효과 때문입니다. 좀 더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게 하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앱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바일 주문 및 결제, 메뉴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실시간 매장 선택, 픽업 시스템이 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도 뭐 위치 기반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긴 하죠. 제일 가까이 있는 매장을 추천해주고 그 매장에서 이제 음료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대기 순번을 앱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나 신경 써야 되는 부분 그런 게 있을까요? 예상되는 대기 시간을 안내하는 부분이나 뭐 제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사실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주문이 몇 건 들어와 있는지, 앞에 주문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계산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발하는 회사나 개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엄청 간단한 기능들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비즈니스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거는 커스터마이징. 이게 앱이 없으면 매장 가서 뭐 휘핑크림은 어떻고 뭐 두유는 어떻게 해주시고 드리즐은 어떻게 해주시고 뭐는 갈아주시고 그런 거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걸 저장해두고 다음에 주문할 때도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사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게 서브웨이에서 주문할 때마다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이 오더 앱으로 그냥 간편하게 딱 할 수 있으면 최고일 텐데. 서브웨이는 그런 앱이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아는 게 중요하고. 이 서브웨이 관련돼서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 이사님이 그 서브웨이를 좋아하시는 편 아니십니까? 항상 다이어트 할 때는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사님이 배달의 민족에서 이거를 뭐 엄청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브웨이가 왔어요. 빵만 오더라고요. 엄청 디테일하게 체크했는데 다 빼가지고 빵만 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는데 드라이브 스루에서 지나갈 때 주문하고 나갈 때 결제를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등록해놓은 그 카드로 그냥 바로 결제가 되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구현하는 걸까요? 카드 등록은 앱으로 진행을 했을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GPS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차 범위가 넓기 때문에. 차량 번호를 인식합니다. 차량을 또 등록을 하거든요. 차량이 들어가면서 이게 누구의 고객차다라는 게 인식이 됐고 나가면서 주문한 금액이 결제가 되는 거죠. 저는 사이렌 오더를 쓰는 이유가 생일날 쿠폰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적인 락인 효과에 일조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써야 되니까 무조건 카드에 등록을 시켜가지고 사이렌 오더를 이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개인 카드도 등록하고 결제를 유도를 하게끔. 결국에는 다 모든 게 중독돼서 많이 쓰게 하는 거.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이렇게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유저들이 락인되기 때문에 여러 프랜차이즈들이 이런 자체 앱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더 앱들이 쉽게 사용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앱들은 시장에서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이벤트도 많이 하고 점점점 공고히 다져왔는데 새로운 앱이 시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자본과 그리고 마케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하면 그냥 귀찮은 거죠. 스타벅스는 익숙한데 다른 뭐 특정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거를 주문하기 위해서는 그걸 다운받고 그래서 주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그런 게 아닐까. 사용 빈도가 가장 큰 영향이지 않을까. 커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저 하루에 2잔? 1잔? 저도 한 2-3잔. 사실 오더 앱이란 게 내가 자주 사용을 해야 편리한 거지. 치킨처럼 뭐 일주일에 한 번 먹을 거 그거 시키려고 앱 깔고 거기에 회원가입하고 주문하기까지 귀찮지 않습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그냥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이츠 이용해서 주문하겠죠. 두 번째, 브랜드의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벅스를 그래서 앱으로 주문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있어빌리티 하지 않습니까? 스타벅스니까. 내가 커피나 이런 거를 이제 거기 앱 깔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누가 있어빌리티 하다고 느낄까요? 기능은 다 비슷비슷하고 어렵지도 않고 사실 구현하는데 결국에는 약간 브랜딩 그리고 두 번째 금전적인 게 아닌가. BBQ에서는 자체 앱으로 주문하면 뭐 줬는지 아십니까? 반마리를 그냥 공짜로 줬죠. 반마리를. 이 정도면 뭐 많이 움직일 법하죠. 지금도 해요?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전적인 이득이 나의 귀찮음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앱을 만드는 것보다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더 어려운 대표적인 이 서비스이지 않을까? 이미 공룡 기업들이 자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기억나는 일화가 그때는 구글하고 야후 이렇게 있었는데 선두 주자로 나선 기업은 후발 주자가 밟고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런 이야기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어우, 정말 옛날인 시티원님 대학 다니면서 엄청 옛날 야후 뭐 보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야후가 뭔지. 수수료 논란이 좀 많아가지고 바뀔 수 있지도 않을까. 근데 여기서 차별성을 두기가 또 쉽지 않은 시장이라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뭐 마케팅도 마케팅인데 결국에는 앱이 서비스잖아요. 근데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조차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게 아닐까. 저희 사실 이걸 왜 잘 알고 있냐면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 말해도 되나요? 네, 뭐 김밥 브랜드 고땡땡 여러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로부터 자체 문의가 되게 많이 왔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수주를 못했습니다. 큰 이유가 그 브랜드들이 판단을 잘한 거죠. 시장이 자체 브랜드 앱으로 커갈 것이다 했는데 안 됐거든요. 많은 앱들이 자체 앱을 구축하려고 해도 기술적인 거나 뭐 기능적인 건 다 대동소이한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걸 써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쓰게 만드는 게 진짜 힘든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고땡땡 거기서도 그런 판단은 그만두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이것들이 유저들을 낙인시키기 어렵다. 고객들의 습관을 만들고 문화를 만드는 거 그게 진짜 어려운 영역이 아닌가. 개발 한다고 하면 견적이랑 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서비스일까요? 기간은 사실은 뭐 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능, 매장을 추천해주는 기능, 그 매장에 있는 메뉴들을 보여주고, 그 매장의 후기, 주문하고 어디까지 왔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이라고 하면은 뭐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사이. 프로모션이나 뭐 이런 이벤트 기능이 들어가도 똑같은가요? 네. 어차피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는 그렇게 큰 작업이 필요한 기능이 아니라서 오히려 이제 상품을 등록하면서 이제 옵션이라든지 금액이 달라지는 어떤 특별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개발하는데 공수를 더 둘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까지 어렵게 만들지는 않으니까요. 그럼 한 5천만 원 내외로 한번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언더로도 충분히 그만 책임지셔야 돼요. 네, 오늘은 이렇게 사이렌 오더 기능이 어떤 게 있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